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권법 갑니다. 이합주까지 민법 총칙 했고, 이제 물권법. 페이지가 54페이지. 54페이지. 자, 물권법. 총 14문제 나오고요.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자, 물권 강론에서 7가지 물권 배웁니다. 7가지. 첫 번째가 점유권, 두 번째가 소유권. 자, 소유권은 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 힘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힘. 사용, 수익, 처분.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힘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자, 소유자 대신 내가 대신 사용 수익합니다. 이게 용익물권. 소유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처분, 날려버립니다. 이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걸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그래서 용익물권 3가지. 지상, 지역, 전세권. 담보물권 2가지.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총 7개.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점유권, 소유권에서 합쳐서 4문제. 지상지역 전세가 하나 3문제. 유치권, 저당권이 합쳐서 4문제. 그래서 총 강론이 11가 나와요. 11. 그래서 민법 총칙보다 강론이 더 많이 나오죠. 자, 점유권, 소유권 무려 4문제 나오죠. 유치권, 저당권 4문제 많이 나와요. 자, 총론. 물권의 객체, 물건, 물권의 종류, 법이 딱 정하죠. 물권 법정주의. 물권이 가진 힘, 물권이 침해되면 돌려주세요, 나가세요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그래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 부동산 물권이 변동됩니다. 소유권을 넘깁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법률행위 186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하지만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187조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등기의 여러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권이 소유권이 소멸하는 물권 소멸. 물권적 청구권이 하나, 등기가 둘 해서 총론이 3문제. 그래서 물권법은 총 14문제. 자, 계약법하고 민법 총칙 합친 양이 물권법. 근데 문제는 20문제가 아니라 14문제가 나오죠. 양에 비해서는 6문제가 덜 나오죠. 이 6문제를 누가 뺏어갔어요? 특별법이 뺏어갔어요. 특별법이. 민사특별법이 6문제를 가져가 버렸어. 민사특별법의 6문제를 뺏어가 버렸죠. 양에 비하면 20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법이 6문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총론보다는 강론 잘해야 돼요. 강론. 그 다음에 총론은 물청 반드시 해야 되고 186조 7조 그 다음에 등기. 이거 3문제. 3문제가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등기가 좀 어려워요. 등기가. 자, 첫 번째. 물권의 객체. 여기는 덜 중요해요. 물권적 청구권이 10년에 8번 나와요. 2번 쉬어요. 2번 쉴 때 객체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5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물건이죠. 물권,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의 객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자, 여기서 알 건 건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언제나 무단 신축에도 언제나 신축자 소유. 자, 농작물. 농작물도 토지와 별개. 그래서 농작물도 언제나 무단 경작에도 경작자 소유.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농작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자,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람은 명인 방법 테두리 안 둘러도 돼요.
명인방법 안 거쳐도 테두리 안 둘러도 남의 땅에 농작물 심어도 테두리 안 둘러도 소유권 취득. 187조. 경작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농사지었잖아. 그래서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187조. 등기 대신 명인방법 넣으면 돼요. 등기 없이 명인방법 없이 소유권 취득. 하지만 이 경작자로부터 뽑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밭대기로 사는 거예요. 심어져 있는 채 서울 가락시장 사장님이 농작물을 매수했다. 이 서울 가락시장 사장님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 186조. 여기 매매. 매수한 자는 등기해야 되죠. 명인방법. 그리고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경작자는 왜 명인방법 안 갖춰도 되고 경작자로부터 산 사람은 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하느냐. 186조 7조로 하면 돼요. 매매해야 경작 없이 등기 자리에 명인방법만 들어가면 돼. 그럼 안 헷갈려요. 자, 그 다음 물건이지만 물권의 객체 예외 권리도 되죠.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권리가 객체되는 건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지역권에는 저당권이 들어설 수가 없다. 자, 이제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아직 아니구나. 일물일권주의 해야지.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일권.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따라서 부동산, 토지 건물 일부의 물권은 들어설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 못 들어섭니다. 소유권도 당연하고. 일부의 저당권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안 들어서는데 이게 나오고. 그 다음 예외. 부동산 일부에 사용하는 물권, 영익물권은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일부 지상권 되고 승역지 일부 지역권 되고 그 다음 토지 건물 일부 전세.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와 같은 영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일동 건물 일부 701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선다. 이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 일물일권지 예외. 자, 이제 두 번째가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창설하지 마세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 계약법은 계약 자유. 물권은 법정. 완전 반대죠. 그래서 계약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이 나오고 물권법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라. 강행규정.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래서 법이 정한 것과 다른 새로운 종류 물권 안 됩니다. 법이 A라고 정했으면 A로 가야지 특약 안 됩니다. 이게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럼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물권이 태어나는데 이게 나오죠. 우리 대부분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내놈. 이 내놈. 객체 종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객체 종류에서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온천권. 온천에 관한 권리. 이거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지 별개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온천권 아니야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개인도로 통행권. 개인사자예요. 사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자, 동네 사람들이 누구 소유 땅을 밟고 저 도로로 나가요. 말뚝박 같죠. 소유자가. 소송권 사건이죠. 우리 10년 동안 저 사람 땅 다녔으니까 우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돼요. 소유자가 말뚝박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가서 빨리 다니게 해달라고 뽑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런 거 권리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지 당신한테 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개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 물권 아니에요. 그래서 말뚝박으면 못 다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치 누군가 베풀어주면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죠. 동네 사람들이. 공짜로 다니면서. 아니야. 권리 아니야. 그 사람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지. 그래서 사도통행권 물권 아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 근린이 붙어요. 뭐 근린 중요하지 않아.
우리 동네 공원 이용권. 이게 서울 청담공원 사건이에요. 청담공원 사람들이 우리만 공원 사용하게 지방 사람들 사용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도둑놈 공원이 네 거니 지방 사람도 공원 이용할 수 있고 그거예요. 물론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제가 각색 좀 했어요. 그러나 청담동 그 사람들 요구하면 안 돼요. 사건 달라. 그래서 공원 이용권도 배타적 물권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른 동네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원 이용권 물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놈이 가장 중요하죠. 네 놈 중 반드시 외워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단어를 외워야 돼.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 안 합니다. 못하는 거지 사실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면 양수가 뭐예요? 매수인이에요.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 안 하면 186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내가 등기 안 한 채로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도둑놈 노숙자가 들어오니까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된대. 소유권 없어서. 소유권에 의한 나가를 못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판사님, 저 10년 동안 이 건물에서 비록 등기는 하지만 살았지만 이 사람 못 쫓아내냐고. 소유권에 준한 어떤 쫓아낼 수 있는 힘, 배타적 힘이 센 물권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그랬죠. 안 돼요. 소유권도 없고요.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 물권도 당신한테는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 점유권으로 쫓아내든가 소유자를 대유해서 쫓아내든가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정 안 해준 거예요. 방법이 없다면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 대유해서 하든가 점유권으로 쫓아내든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이 네 놈,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그 다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네 놈은 관습법상 물권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그럼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는 거.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 분묘기지권. 이 두 개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 가는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 56페이지 한 장 넘어갔어요. 종류. 자,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합니다. 누군가 내 집에 침범이 들어왔죠. 내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소유자로서 쫓아내야겠죠. 물권은 힘이 세니까. 그래서 돌려주세요. 반환. 방해하는 것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아직 침해 결과는 없지만 곧 침해될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방해하는 행동, 염려, 곧 침해될 것 같으니까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주세요.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두 개예요. 방해의 개념. 자, 대법원 판례. 방해란 느껴야 돼.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해야 돼. 현재도 나를 힘들게 방해하고 있어야 돼. 계속성.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하는 거지. 이미 나에 대한 침해가 과거에 끝나버렸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이건 방해라고 하잖아요. 방해는 현재도 나를 방해하고 있어야 돼. 계속성을 요해요. 따라서 이미 끝나버린 건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하고 방해는 개념이 다르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놈의 뿌리를 제거,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이미 끝나버린 결과물 제거가 아니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리드미컬하게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아니다. 그럼 잘 외워줘요.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방해란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하는 계속되는 침해. 이미 끝나버린 건 방해가 아닌 손해라고 한다. 손해 개념과 다르다. 지문이 두 개가 나오니까 정확히 외워주시고. 예방 청구에서는 아직 침해 결과는 없지만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도 물권 청구 나온다는 것. 예방 조치해 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예방 또는 예방과 함께 담보 청구할 수 있다. X.
예방과 함께 X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얘 또 그럴게요. 얘 또 나왔어. 얘 또 로또가 아니고 로또면 좋겠지만 얘 또 예방이 나오면 또는 자 물건적 성질 여기가 엄청 나오죠. 앞에 방금 본 놈보다 이놈이 훨씬 잘 나와요. 자 물권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합니다. 운명을 한 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넘어가면 이전되고 또 소유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고 같이 소멸 운명을 함께해요. 그래서 같이 넘어가고 같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소유권과 분리해서 분리 떴죠? 99.9%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뒤는 하지 못한다. 물청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 양도 못하는 거예요.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 소유권과 물청은 함께 양도해야지 소유권은 안 넘기면서 물청만 분리 양도 안 돼요. 또는 소유권만 넘기고 물청은 남기고 전소유직이 유보 같은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요. 함께 이전.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 사유 고의과실을 유효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침해자의 귀책 사유 고의과실을 유효하지 않는다.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 생각을 하겠어요. 태풍이 날려서 옆집 사람 아무 잘못 없어. 과실 없어요. 그래도 나는 물청할 수 있다. 과실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귀책 사유 고의과실 없어도 나는 물청할 수 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유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안 걸려야지. 운명을 함께 하니까. 그렇지. 운명을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운명을 함께 한다 하면 이거 끝나버리는 거야. 따로 분리양도 안 돼. 소유권 안 걸리니까 너도 안 걸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울 건 두 번째가 조금 외워야 돼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자, 이제 우리 민법 규정. 점유권,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고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법조문을 갖다 씁니다. 제한물권에. 그런데 사고 다발 지역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자 그런데 유치권에는 소유권 물청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요. 유치권에는 갖다 쓰지 않아요. 이유는 카센터 사장님 생각하시고 우리 승용차를 수리비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죠. 그 도둑놈이 훔쳐갔죠. 자 도둑놈이 유치 물건을 훔쳐간 순간 점유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바로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따라서 카센터 사장님은 유치권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점유를 상실한 순간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간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 유치권 X 물청 X. 그래서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팔아제끼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 못하죠. 똑같아. 점유를 상실한 순간 도둑 맞은 순간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유치권 X 물청 X 소유권 X 물청 X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둑놈이 여기 빤히 손님 승용차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왜 제가 못 돌려받느냐고 따지니까 판사님이 항상 그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유치권으로 못하는 거지 당신은 점유권이 있었으니까 점유권으로 들이댔어요. 그래서 유치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점유권 물청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본권 물청이 나오는지 점유권 물청이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소유권 물청인지 점유권 물청인지 유치권 물청인지 점유권 물청인지 점유권 물청은 99% 이따로 끝나요. 다 이놈 점유자거든. 보조자 빼놓고 점유 보조자 빼놓고는 점유권 물청은 다 있다. 본권은 잘 봐야 돼. 소유권 물청 없다 많아요. 소유자 아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 소멸, 유치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자, 이놈이 훨씬 많이 나오죠. 지역권, 저당권 이 두 놈. 지역 저당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11번.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지역저당권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왜 지역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까? 지역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합니다.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소유권 물청이 안 되는 놈이 딱 두 놈 나와요. 딱 두 놈밖에 없어. 한 놈.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놈. 이 한 놈. 두 놈. 두 번째. 미등기 건물 양수인. 팔아제꼈죠? 병한테 팔아제꼈어. 전소유자. 소유권 X. 소유권 상실한 자. 소유권 X. 따라서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더 이상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 소유권 없으니까. 이건 쉬워요. 이건 할만해. 이 놈을 좀 정확히 해야 돼. 자, 무단신축자 의리 사례가 갑소유 토지의 무단신축 나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시고 본권 없이 점유하니까 내 땅 넘겨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한 대 팔아 제끼면 더 이상 갑은 의를 상대로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병한테 팔아 제낀 후 갑이 할 수 있다. X 없어요. 자, 소유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얘가 소유자니까. 자, 이건 할만해. 자, 이거 무단신축자 의리 병한테 매매로 팝니다. 무단신축자로부터 건물을 산 병은 건물 인도 받습니다. 지가 삽니다. 하지만 등기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못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뭐가 불법 건물은. 그래서 등기를 안 해. 그러면 매매인데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취득을 병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놈이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 반드시 해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나오면 그냥 등기 안 했다고 나와요. 문제 나와. 그래도 애워.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없다. 소유권 없으니까 병이 돈 다 주고 10년째 자기 건물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 소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누군가 이 건물에 불법 점거 들어온 사람을 상대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어요. 이유는 너 소유권 없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너 소유권 없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는 한 매매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 X 물청 X. 그래서 소유권 없는 놈, 상실한 놈,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두 놈을 딱 외우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소유권 없어. 상실한 놈, 전소유자.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 소유물 반환 이런 게 나오면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마찬가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해서 전소유자 갑에게 둔 상태로 네가 좀 행사해. 이딴 거 할 수 없다. 분리 나오니까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소유권만 병한테 넘기면서 철거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만 갑한테 유보 네가 행사해. 이딴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함께 넘어가. 함께. 절대 분리 처분이 안 돼요. 자, 이제 상대방이죠. 주체를 받고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갑니다. 현재 침해자요. 자, 반환 청구 상대방은 현재 내 부동산을 본권 없이 점유한 본권 없는 점유자.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내 땅을 점거하고 있죠. 그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반응이 제 그런 거 다 합치니까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도둑놈이 병한테 팔고 도망갔다. 그러면 나는 현재 점유자인 병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인 병한테. 자, 현재 본권 없는 점유자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의점 알바생이다. 점유 보조자다.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상대방인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 보조자를 상대로 물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세를 준 간접으로 점유하거나 간접 점유자다. 단어가 이미 나와 있죠. 간접 점유자구나. 점유자니까 여기 해당되네.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물청 상대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조자, 점유 보조자 같으면 99% 없다로 끝나요. 소수로가. 지도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간접 점유자 뜨면 99% 다 있다로 끝나요. 지도할 수 있고 점유자니까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되고 점유자니까. 거리 맞아요. 보조자 없다로 끝나야지. 간접 점유자 있다로 끝나야지. 자, 이제 사례요. 여기가 엑기스죠. 물청은 여기를 잡아야 사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이제 이론으로 잘 나오고 여기는 이제 주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사례 문제 이론으로도 나와요. 같이 나와요. 이론도 나오고 사례 문제로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 신축했다. 이렇게 시작돼요. 사례 문제가. 자,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지문. 무단 신축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잖아요. 소유자죠.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철거 청구는 가능해. 왜?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지 건물에서. 그래서 건물에 네 건물에서 나가 이건 안 돼요. 네 넣어서 읽으면 좋아. 네 건물에서 나가 이건 안 돼. 어느 누구도 건물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건물 철거는 가능해. 왜?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을이 새끼를 치죠. 무단 신축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팝니다. 매매. 자, 이 병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은 하지만 등기를 안 받습니다. 자, 이놈이 바로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아까 주체에서도 나오고 상대방에서도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해요. 상대방이.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제발 외워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저같이 안 보고 한번 외워봐.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야. 하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철거 처분권이 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철거할 힘이 있어. 원래 철거는 누구만 한다? 법적 소유자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남의 건물 철거 못 시켜요. 법적 소유자인 얘가 소유자잖아 지금. 얘는 소유권 없으니까. 원래 을만 자기 건물 자기가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남의 건물 을 건물이기 때문에 지 건물 아니고 원래 철거를 못 해요. 하지만 예외예요. 예외. 항상 예외가 시험 잘 나와요.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 소유자랑 똑같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해서 할 수 있다. 철거 상대방이 된다. 철거할 수 있으니까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은 정답 질문이에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놈은 철거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없다로 꼭 장난쳐. 얘는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 청구할 수 없다. X. 철거 처분권이 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 있다. 이것까지 같이 많이 읽어야 이게 더 잘 외워져.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처분할 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처분이죠.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철거할 힘이 있으니까 갑이 건물 철거해.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무단식자가 팔아제낀 게 아니라 세를 줍니다. 임차인. 이 건물에 등기 박아서 대항력 갖춘 건물 임차인. 자, 그러면 임차인이니까 이놈은 직접 점유. 을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겠죠. 자, 갑이 이 건물에 와보니까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지.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 상대로 건물 철거하세요. 할 수는 없지. 세입자가 어떻게 남의 건물을 철거할 힘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 상대로 철거 청구는 할 수 없다. 대신 철거 청구는 얘한테 하면 안 되고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살고 있는 을한테 찾아가서 야 인마 너 건물 철거해. 내 땅 넘겨. 철거 판결 받고 다시 와서 현장에 와서 강제집행서 딸랑딸랑 보여주면서 임차인 보이지? 이거 철거 집행서야. 너 빨리 나가. 내일부터 철거 들어가. 너 안 나가면 깔려주고 너를 위해서 나가라 가는 거야. 딸랑딸랑 보여주고 건물에서 나가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돼요.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는 되고 서로 반대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요령. 이 그림을 머릿속에 박어. 무단신축,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임차인, 땅 세놈 놓고 퇴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처음인가? 얘기 안 했나? 아, 학생한테 배웠어. 2년 전에 학생이 교수님 퇴 그렇게 해올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민법 공부하지 말아요. 나 그랬지. 퇴 이렇게 해올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그림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요. 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 두 번째 철 때문에 한 거야. 이놈 때문에. 저놈은 안 어려워. 이놈 때문에.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퇴할 수 있다고. 퇴할 수 있다. 퇴. 찍어야 돼. 퇴. 이렇게 막 찍으면 안 돼. 퇴. 즉, 이 그림이 내 머릿속에 영상이 박혀야 돼. 이 그림이. 갑소유 토지를 무단신축. 을이 팔아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 오른쪽. 그래서 임차인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려야 돼요. 항상 그림 그릴 때. 시험 볼 때. 임차인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 그림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퇴 할 수 있다. 이놈 때문에 한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건 마지막 방법. 이거 외워요. 이거 외우고 이건 보조수단으로 해야 돼. 보조수단.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네 건물에서 나가? 할 수는 없다. 정답 지문.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 안에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놈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엔 세를 줬어요. 건물에 대항력 갖췄어. 아무 필요 없어. 건물 관련자는 철거될 건물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도 대항 못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죠? 건물 관련자는 철거될 건물의 관련자는 토지 소유자 갑에게는 아무도 대항 못해. 이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든 물권자 전세권자가 있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든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 갑에게는 들이대지 못해요. 토지 소유자가 제가 넘버원이라겠어. 철거될 건물이니까. 철거될 건물 어느 누구도 들이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왕별짜리 대본 판례. 자, 갑이 을에게 매매, 팝니다. 매수인 을은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요. 매수인 을은 인도, 넘겨는 받았지만 등기 안 해.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이 돼요. 자, 을이 몇 년 살다가 다시 병이한테 팔죠. 마찬가지. 병한테 을이 토지를 넘겨줘요. 하지만 병 역시 암놈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를 받을 수가 없지. 등기를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세 놈이 나와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아요. 두 놈 다 을병 절대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샀는데 둘 다 등기를 안 했으니까 얘들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186조에 따라. 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야. 갑. 그러니까 갑이 5억 받고 팔았는데 몇 년 후 등기 등본을 확인했더니 뭐야? 아직도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아, 땅에 와봤어. 을이 왔으면 돌아가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 받고 팔았는데. 근데
모르는 놈이 살아.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들이대는 거야. 왜? 자기랑 계약 안 한 놈이라. 병! 등기등록 보여주는 거지. 내가 소유자야 임마. 너 임마 나가. 소유권에 대한 돌려줘. 반환 청구 들이댄 거죠. 자, 법적 소유자는 갑 맞아요. 내 소유권 없어. 소유권에 기한 물청,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병이다 생각해 봐요. 아, 뭔가 이상해. 나 돈 주고 다 사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소유자라는 놈이 찾아와서 지가 소유자라고 돌려달래. 소유자는 보호해줍니다, 법이. 근데 뭔가 싸해. 역시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갑, 너 돈 받고 팔았잖아. 아무리 우리가 등기 안 해서 소유권은 없지만 돈 받고 파는 놈이 10년 뒤에 찾아와서 네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고 나한테 소유권 얘기한 돌려달라고 하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역시나 판사님께서도 법적 소유권은 있지만 야, 이 도둑놈 너 안 돼 한 거죠. 자, 이유를 써야 돼. 이유를. 결론은 정해놨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판결문은 먼저 결론부터 정해요. 결론부터 정하고 이걸 과연 이 사람을 승소시킬 것인지 패소시킬 건지 결론 정해요. 법 상식에 맞게. 안 되는 거야. 결론 정해졌어. 돈 받고 판 놈이 나중에 소유권이 있다고 돌려달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도둑놈. 판결문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유는 써줘야 돼. 어떤 이유를 쓸까? 가장 쉬운 이유가 이거예요. 을이든 병이든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인도받아 사용하면 절대 소멸시 안 걸려요. 100년이 지나도. 대위에서 등기 박을 수도 있죠. 전화 한 통이면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자를 상대로 아직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가장 깔끔한 판결이에요. 신의 측에 반해 허용돼. 이게 바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판결 이유가 신의 측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결에는 특별히 이유를 댈 수는 없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신의 측이야. 판사가 제일 편한 게 신의 측. 신의 측에 반해. 이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나쁜 놈이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법관은 신의 측으로 이유를 잡지 않고 어렵게 갔어. 법 조문을 들이댔어요. 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할 본권이 없을 때 가능하죠. 단서가.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 거부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있죠. 점유할 권리, 본권이에요. 그 조문을 이유로 들었어요. 이 판사가 더 고생한 거지. 그 조문 찾아내느라고. 그래서 을이든 병이든 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이게 본권이에요. 본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법조문 단서에 따라서 네가 아무리 소유권은 있지만 이한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 1년 동안 10년 동안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소유물 반환 청구로 나와요. 그래서 자, 외우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받다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을부터 나와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매수 인도받았으나 등기 안 해요.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 이놈 역시 인도받았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또 안 해줘. 그냥 여기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을부터 나왔어도 을이 갑한테 샀고 병한테 팔았구나. 내가 갑을 병 이렇게 빨리 그리고 주어가 갑이 나오고 상대방이 병이 나와. 맨 왼쪽 놈이 맨 오른쪽 놈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나와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할 수 없다야. 맨 왼쪽 놈 너는 현재 살고 있는 병을 상대로 아무리 네가 법적 소유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도 안 돼.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이게 매매가 아닌 얘가 임대차를 통한 임차인이다. 임차인도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파적인 너는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결론은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새 놈 나오고 맨 왼쪽 놈 갑이 병한테 들이댄다? 안 돼. 이렇게 외워요. 어? 안 돼. 할 수 없다. 민법은 있다 없다 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유 알면 좋고 몰라도 맨 왼쪽 놈 갑이 현재 살고 있는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 안 돼. 안 돼. 이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돈 받고 반 놈이 할 수는 없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이유 만들어버려도 돼. 자, 오케이. 이제 문제 하나 보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작년 문제 내려다가 작년 문제가 어려운 점이 2개나 있어서 영향가가 없어서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로 했어요. 간평이 물권은 우리보다 좀 어려워요. 변리사는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질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기출을 못 넣고 재작년 다 비슷해요. 물청 틀린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 떴어.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그렇지. 분리가 떴으니까 양도 못한다. 끝났네.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과 분리 양도 못하죠. 맞아. 이렇게 오하시고 2번 물권적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 평소에 공부 잘 안 했어. 물음표.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제 중심 잡아야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네. 미등기 건물 매수인 지문이구나. 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제 앞으로 등기 박을 때까지는 이 건물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요. 그럼 빨리 등기 갖추기 전이죠. 따라서 미등기 건물 매수하면 절대 등기 안 해. 당연히 등기 한다고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매수하면 무조건 등기 안 해. 얘 소유권 없어. 무조건 없어. 미등기 건물 매수 등기했다? 그런 질문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매수 나오면 무조건 등기 안 했다고 나와.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고 끝났죠? 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절대 등기 안 합니다. 믿어요. 등기 못해, 쟤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얘 무조건 등기 안 했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등기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무조건 매수인데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뭔가 물청으로 읽어야 돼. 소유권에게 물청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소유권 X, 물청 X. 연결됐구나. 맞는 거예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지 토지의 건물,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그 권리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돼. 민법은. 주어는 토지 소유자는 자 권한 없이 지 땅에 건물 신축 권한 없이 건물 신축 빨리 무단 신축 남의 땅에 건물을 무단 신축했구나. 그런데 이 무단 신축한 놈으로부터 이 건물을 샀구나. 무단 신축 건물을 샀구나. 그래서 점유하고 있구나. 자, 이놈이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자 주어가 무단 신축한 놈으로부터 건물을 사서 현재 살고 있는 이놈한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항상 있다 없다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아까 했던 사례 그걸 접목시켜야 돼. 무단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샀어. 철이구나. 무단 신축으로부터 건물을 산 병이구나. 미등기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이 주문을 이딴 식으로 내면 안 돼. 미등기 건물 미등기 해줘야지. 근데 어떡하겠어. 출주임이 빼버렸는데. 내가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무단신축자로 산 너 등기했단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 없어. 하지만 철거 처분권은 있지. 두 번째 철이구나. 퇴. 두 번째 철. 을병. 철. 그거죠? 그래서 너는 매수해서 점유하는 놈. 너는 비록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기 때문에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다?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이놈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좀 장난 좀 쳐주지. 아직도 답이 안 나왔는데 또 가야 돼. 답을 못 놨잖아.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그죠? 5번 가야 돼. 5번.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느냐 안 걸리냐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냐.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소유권 동그라미 해야지. 너 소유권 안 걸려. 그럼 너도 안 걸리겠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유권에 대한 말소등기초. 이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말이에요. 말소등기초는 방해 제거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역시 얘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가 되면 1번 맞아, 3번 맞아, 미등기 건물 양수인 철거 상대방 돼! 이렇게 확실히 외우시고 미등기 건물 양수인만 찾아내고 철거 상대방 돼! 맞아. 소유권 물청 소멸시 안 걸려. 맞아. 답 2번. 물음표 난 쟤가 2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 중요한 데다 정답 박는 케이스가 이래요. 가장 안 중요한 내가 평소에 공부 잘 안 한 80% 정도가 공부 제끼는 그 파트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나머지 중요한 걸 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공부했어. 죽어라고 하진 않지만 자 가등기 지문이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항상. 그러면 생각해봐. 자 가등기 아직 안 했지만 가등기는 누가 박아요? 뭘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박아요? 가등기는 채권 보전 가등기야. 채권. 그래서 제가 계속 가등기 나오면 이거 채권자입니다.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제가 예를 들었죠.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주세요. 이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가 박는 게 채권 보전 가등기. 따라서 채권의 가등기가 태어나는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채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나온 힘이죠. 채권이 절대 아니지. 그래서 너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할 수 없지. 그래서 가등기는 채권, 소유권 이전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 매매 예약상 채권과 같은 무조건 채권, 채권에만 가등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채권, 힘이 약한 채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힘이 세죠. 굳이 보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다고요. 가등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2번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고. 2번에서. 그러면 이 시간 걸리는 어려운 지문을 3, 4번을 안 만나도 된다고. 3번, 4번은 항상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왕별이고 이놈도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죠. 얘는 주체. 미등기 건물 매수인 주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X, 물청 X. 그 다음에 이는 상대방. 가장 중요한 게 3번, 4번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 지문을 딱 표시를 해놓고 아 없구나. 여러분들 그게 없구나. 자료가 없다고. PPT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빨리빨리 동영특강 거기 있어. 있겠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안 나온 지문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지문은 따로 딱 체크를 해서 그것만 10번, 20번, 50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익숙해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무단 신축했구나. 이놈으로부터 샀어? 빨리 머릿속으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빨리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놈은 절대로 등기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 양수 소유권 없어. 소유권은 없지만 제가 쫓아내지는 못해. 하지만 철거 상대방은 된다. 철거 처분권이 있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어서 철거 상대방 된다. 그래서 지는 소유권 없어서 쫓아내지만 지는 철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2개. 주체, 상대방. 중요한 거 딱 놓고 가장 안 중요한 이것도 잘 나와요. 분리양도 못하는데 쉬워서 그러지 잘 나와. 성질. 그 다음에 이놈도 잘 나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도 4번 나왔어. 그러면 민법, 물권, 총론, 물청 공부가 된 사람은 5번 풀어내고요. 당연히 1번 풀어내고요. 3번, 4번은 어려워요. 그래서 3번, 4번을 잘 못 풀어낸다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한다고. 나온다고. 이걸 알아야 물청 한 문제를 맞힌다고. 이 2개를. 그래서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한 문제 맞히려면. 하지만 이걸 알면 그냥 여기서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요. 채권, 보전 가등기 좀 흘려보낸다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지문을 만나기 전에는 어렵다니. 결국 나머지 통해서 네가 답.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첫 기출 떴기 때문에, 첫 기출이 이게 20년에. 그 후에 우리 시험에 떴어. 같은 해 떴던가, 그 다음에 떴던가. 첫 기출 항상 낯선 거예요. 평소 훈련 안 하거든. 근데 이건 우리 기출이 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한다고. 근데 그 전에 20년 간평 나올 때 아마 우리 시험도 20이나 20이 같이 있네? 아니, 그 다음에 나왔을 거야. 그 전에는 이건 모른다고, 수험생들. 교수들도 강의 안 해. 기출하는데 왜 강의해?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결국 1, 3, 4, 5가 맞으니까 네가 답이구나. 이렇게 풀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 해마다. 올해도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다른 것 통해서 모르는 질문, 첫 기출이 정답 박히는 경우. 아셨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내요. 자,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